이 영상은 재점화 집단지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학연구자 서우키님께서 스크립트를 써주셨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 트럼프 암살 시도는 공화당의 자작극이다. 아니다. 민주당의 사주다. 달 뒤편에 나치 잔당의 비밀기지가 있다. 포르노 회사들의 지배구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데 그 회사는 세계의 성도덕을 타락하기 위해 일루미나티가 운영한다. 등등 방금 나열한 유명한 음모론들 외에도 지금도 SNS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음모론이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음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의 경우도 각종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온갖 음모론이 펼쳐지죠. 특히 한국은 대형 인명사고나 정치 영역에 집중해서 음모론이 발생하는 듯합니다. 이 점만 놓고 봐도 우리 사회에서 음모론은 정말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회 문제입니다. 대형 참사가 조작되었다는 음모론은 그 사건을 원인 파악과 예방 그리고 애도라는 수습 과정으로부터 정치 싸움이나 오락 같은 엉뚱한 맥락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음모론은 주장하는 진영이나 상대 진영이나 서로를 악마화하고 바보 취급하게 만들죠. 요컨대 음모론은 사회 구성 요소들 사이의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막대한 사회 비용을 발생시키고 소통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에 잘 대응하고 불필요한 음모론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음모론의 정의에서 출발해 봅시다. 공모하다라는 뜻의 단어 conspire는 함께 숨쉬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모론이란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고통 뒤에 고통을 의도적으로 유발한 공모 집단이 있다고 설명하는 사고 패턴입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뒤에서 자기들끼리 호흡을 맞추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을 공유합니다. 이 지점에서 음모론은 단순한 미신과 구분됩니다. 미신의 사전적 정의는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인데요. 언뜻 보면 음모론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설명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점에서 음모론도 일종의 미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숫자 4는 불길하다거나 다리 떨면 복이 달아난다 같은 단순 미신과 어둠의 세계 정부가 있다는 음모론 같은 것을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음모론은 스케일이 훨씬 크고 구체적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이 있고 그에 대한 실천 방안까지 말합니다.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미신은 음모론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죠. 사실 현대사회에서 미신은 공적 영역에서는 자잘한 징크스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말한 대로 근대 사회는 탈주술화, 즉 사회와 세계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보는 관점이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음모론은 진작에 없어졌어야 하는 비합리적인 믿음들이 다시 출몰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합리성의 시대에도 잔존하고 있는 시대착오인 셈이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음모론의 진짜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학자 전상진은 음모론의 시대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중요하게 읽은 부분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음모론은 비합리주의라기보다는 과잉합리주의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음모론은 권력의 통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권력에 대한 저항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주장입니다. 음모론은 오히려 합리주의의 과잉에 시달린다. 이른바 극단적 합리주의, 즉 어떤 우연도 허용치 않으면서 모든 중요한 사건의 배후에 누군가의 의도와 개입을 가정하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음모론자들은 어떤 현상에 대한 사실들의 조각들을 모아서 그것들의 연결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치 추리소설의 탐정 같죠. 음모론 유튜브 영상 중에 아무거나 보면 현상이나 사태에 관련된 의미심장한 숫자나 모호한 표현, 생략된 과정 등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하고 연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모론자는 그 어떤 우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들은 묘하게 자기만의 폐쇄적인 논리 구조를 만들어 나갑니다. 사실 건강한 합리성은 우연을 수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리성은 우주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합리적 틀에 맞출 수 없는 우연적인 발생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우연적인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극단적인 합리주의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비합리적인 면 역시 함께 갖게 됩니다. 음모론자들은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처럼 보이는 것은 의도를 가진 음모가들이 그렇게 보이게 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음모론은 현실을 조작하고 있는 적들의 존재를 먼저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들은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흉한 적들의 존재가 모든 사실들의 필연적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우선 적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적들의 음모를 파헤치는 작업들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작업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따지는 데 큰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이 적을 상정하는 마음, 그 적대감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러 음모론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짚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적대감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취업난에 시달리거나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고 병에 걸리고 세상 곳곳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들려오고 그러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온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고통과 불쾌함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음모론은 나의 삶에 대한 억까에 억까로 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음모론이 억까에 대한 억까라고 말한 것은 일단 음모론을 부정적으로 정의한 거죠. 결국 억지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전상진 학자는 음모론에 대해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고통에 대한 저항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음모론이 기득권과 권력에 저항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음모론의 시대는 기존 권력의 통치와 질서에 해악이 되는 것을 음모로 낙인 찍는 통치의 음모론과 기존 질서를 뒤집으려는 저항의 음모론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자가 사회적 위기의 책임을 음모 집단에 돌림으로써 기존의 질서 및 권력을 정당화한다면 후자는 반대로 기존의 질서나 권위를 음모의 배후로 지목함으로써 대항적인 지식이 됩니다. 정치에서 좌든 우든 언젠가부터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도구로 정치적 음모론을 빈번하게 활용하는 걸 보면 한국 정치판이야말로 두 가지 의미의 음모론이 모두 활발하게 작동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누가 지배 세력이고 누가 저항하는 세력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각각 다 다르지만요. 더 재밌는 건 음모론도 정치 수단이지만 음모론 프레임도 정치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음모론은 일종의 프레임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즉, 누군가의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낙인 찍어서 그 주장의 신빙성을 미리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 음모론도 있지만 설득력 있는 주장도 음모론이라고 해버리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음모론은 복잡한 주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더 난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음모론이었다고 말해지던 것이 사실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1930년대 미국 터스키기 사건입니다. 미 공중위생국과 터스키기 연구소가 흑인 농부 600명을 대상으로 비밀 생체 실험을 해왔다는 사실이 1972년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해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지만 음모론 취급을 당했었죠. 이 사건은 미국에서 보건 당국에 대한 불신이 퍼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결국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공식 사과까지 했죠. 이런 걸 보면 어떤 주장들을 무작정 음모론이라고 낙인 찍는 것도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봐, 이것도 맞으면 어쩔래? 하지만 분명히 일반적으로는 음모론자를 제외하면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경우를 옳게 지칭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합리적인 집단지성은 어느 사회이든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번 영상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음모론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그걸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앞서 말한 음모론의 정의에 어느 정도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의 핵심은 고통과 적대감입니다. 어떤 음모론처럼 보이는 주장이 있다고 할 때 그게 진짜 음모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기준을 세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들의 연관관계를 판단할 때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적대감이 더 결정적인 설명이라면 음모론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 음모론자를 설득하고 싶다면 단순히 그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논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히려 과잉 합리주의의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음모론의 밑바탕에 깔린 고통의 더 넓고 구체적인 맥락들을 이야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음모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음모론 연구자 마이클 셔먼은 현대사회가 음모론의 천국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SNS나 딥페이크 같은 기술들이 음모론의 광범위한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알고리즘 감옥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점점 더 사회가 서로에게 적이 되는 현실이 음모론을 더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살만하지 않은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고 그럴듯한 적이 보일 때 음모론의 시대는 계속될 겁니다.